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었는데 소리 녹음이 안 된 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올려서 오늘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들려드립니다.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현대시를 중심으로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지나서 이번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3 새로운 형식의 시 80년대에서 최근의 작품을 중심으로 산업화에 매진하던 시대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새로운 작가군이 등장을 하고 그들은 기존의 시적 형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소재 역시 더욱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인정받게 되었죠. 햄버거에 대한 명상, 가정 요리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시. 옛날에 나는 금이나 꿈에 대하여 명상했다. 아주 단단하거나 투명한 무엇들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이제 물렁물렁한 것들에 대하여서 명상하련다. 오늘 내가 해보일 명상은 햄버거를 만드는 일이다. 아무나 손쉽게 많은 재료를 들이지 않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명상. 그러면서도 맛이 좋고 영양이 듬뿍 든 명상. 어쩌자고 우리가 햄버거를 만들어 먹는 족속 가운데서 빠질 수 있겠는가? 자, 나와 함께 햄버거에 대한 명상을 행하자. 먼저 필요한 재료를 가르쳐 주겠다. 준비물은 햄버거빵 둘, 버터 2분의 1 큰술, 쇠고기 150g, 돼지고기 100g, 양파 2분의 1, 1과 2분의 1, 달걀 2개, 빵가루 2컵, 소금 2 작은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술, 상추 4입, 오이 하나, 마요네즈 소스 약간, 브라운 소스 4분의 1컵. 위의 재료들은 힘들이지 않고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믿을 만한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슈퍼에 가면 모든 것이 위생 비닐 속에 안전히 담겨 있다. 슈퍼를 이용하라. 먼저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곱게 다진다. 이때 잡념을 떨쳐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명상의 첫 단계는 이 명상을 행하는 이로 하여금 좀 더 훌륭한 명상이 되도록 매우 주의 깊게 순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첫 단계에서 잡념을 떨치지 못하면 손가락이 날카로운 칼에 잘려 명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장치되어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곱게 다졌으면 이번에는 양파 1개를 곱게 다져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넣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식혀 놓는다. 소리내며 튀는 기름과 기분 좋은 양파 향기는 가벼운 흥분으로 당신의 맥박을 빠르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이 명상에 흥미를 느낀다는 뜻이기도 한데 흥미가 없으면 명상이 행해질 리 만무하고 흥미가 없으면 세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난 다음 다진 쇠고기와 돼지고기, 빵가루, 달걀, 볶은 양파,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반죽이 되도록 손으로 치댄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얼마나 신나는 명상인가? 잠자리에서 상대방의 그곳을 만지는 일만큼 우리의 촉각을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은 곧 이 순간. 음식물은 손가락으로 버무리는 때가 아니던가. 반죽이 충분히 끈기가 날 정도로 되면 4개로 나누어 동글납작하게 빚어 속까지 익힌다. 이때 명상도 따라 익는데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반죽된 고기를 올려놓고 1분이 지나면 뒤집어서 다시 1분간을 지져 겉면만 살짝 익힌 다음 불을 약하게 하여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절대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다. 뚜껑을 덮고 은은한 불에서 중심까지 완전히 익힌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명상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머리에 외피가 아니라 머리 중심에 가득히. 그런 다음
반쪽 남은 양파는 고리 모양으로, 오이는 엇비슷하게 썰고, 상추는 깨끗이 씻어 놓는데, 이런 잔손질마저도 이 명상이 머릿속에서만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명상도 하나의 훌륭한 노동임을 보여준다. 그 일이 잘 끝나려면 빵을 반으로 칼집을 넣어 벌려 버터를 바르고 상추를 깔아 마요네즈 소스를 바른다. 이때 이 바른다는 행위는 혹시라도 다시 생길지 모르는 잡념이 내부로 틈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므로 버터와 마요네즈를 한꺼번에 쳐바르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스며들도록 바른다. 그것이 끝나면 고기를 넣고 브라운 소스를 알맞게 끼얹어 양파, 오이를 끼운다. 이렇게 해서 명상이 끝난다. 이 얼마나 유익한 명상인가. 까다롭고 주의사항이 많은 명상 끝에 맛이 좋고 영양 많은 미국식 간식이 만들어졌다. 장정일의 햄버거에 대한 명상 전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유익한 시입니까? 가정 요리서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시라니 정말 놀라운 시도고 발전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이 시를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시를 시도한 것뿐이다 라고 본다면 정말 위험한 해석이 되고야 말겠지만 일단 보기에 이 시는 정말로 현대적이고 새롭습니다. 요새 소설가로 더 잘 알려진 장정일의 이 시는 어렵고 복잡하며 짧고 리듬감 있고 고지식하기만 할 것 같던 시에 대한 편견을 확실하게 부숴줍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도 정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고 형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럼 또 한편의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죠. 참치죽이 있는 LG25시의 풍경 1. 편의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한밤중에도 나의 육신이 불을 환히 밝히게 되었다는, 쉴 줄 모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정진규 몸시 90 중에서 24시간의 일상, 그 끄트머리엔 25시라는 상사의 편의점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 난 24시의 일상을 타령한 떠도는 자임으로 박쥐처럼 익숙하게 그곳으로 스며든다. 24시의 편의를 위해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손으로 뇌수의 냉장실 문을 열고 오늘은 그랑블루를 잃어버린 참치의 고독을 하나 꺼낸다. 가격은 영혼의 살점 한 덩어리. 난 인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사장에게 시집간 한 여자를 기억한다. 멸치 대가리들이 다물어지지 않은 아가리로 사랑했니? 묻는다. 과연 LG 트윈스가 코리안 시리즈에 직행할까요? 참치는 나름대로 선전했지만 죽그릇 속에 완봉당한 채 누워있다. 난 밀봉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사랑에 대해 침묵한다. 그때 나는 끝없는 삶의 그랑브루를 부르짖었지만 그녀는 용케도 내 표정 뒤에 숨은 참치 죽을 보았던 것이다. 죽으로 요약되는 허망함을 딛고 꿈속에서도 참치는 계속 헤엄친다. 육신의 내부를 밝히는 심장의 불빛이 꺼질 때까지 난 25시 편의점처럼 쉴 줄 모르고 참치에게 푸른 바다를 제공할 것이다. 24시간의 일상, 그 끄트머리엔 25시라는 상상의 편의점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 영혼의 살점을 지불할 수 있는 자만이 박쥐처럼 익숙하게 스며들 수 있는. 참치죽이 있는 LG25시의 풍경 1 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아 시인의 시였고요. 이 시는 시인이자 영화 감독인 유아의 참치죽이 있는 LG25시의 풍경 1이라는 시입니다. 편의점. 이 시의 도입부에서 차용된 글과 같이 편의점이 생기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이 아닌 하루 25시간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중학교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아마 편의점이 동네 어귀의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보다 더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 역시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새로운 발견입니까? 그동안 시에 대해 갖게 됐던 편견들이 또 한꺼풀 벗겨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들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의문점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중학생들에게 좀 더 서정적인 시를 접하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최근의 젊은 작가들이라고 해서 늘상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만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기본 바탕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깔아놓고 가는 거죠. 다만 그것들을 조금 딱딱한 말투로 가까운 대상을 바탕으로 풀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부드럽게 풀어놓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장성남 같은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맨발로 걷기. 생각난 듯이 눈이 내렸다. 눈은 점점 길바닥 위에 몸을 포개어 제 고요를 쌓고 그리고 가끔 바람에 물리기도 하면서 무언가 한 가지씩만 덮고 있었다. 나는 나의 뒤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걸었다. 그 후 내 발자국이 작은 냇물을 이루어 그네에 나가 물살에 시달리는지 자주 꿈결에 물소리가 들렸고 발이 시렸다. 또다시 나무에 싹이 나고 나는 나무에 오르고 싶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잘못 자란 생각 끝에서 꽃이 피었다. 생각 위에 찍힌 생각이 생각에 지워지는 것도 모르고. 장성남 시인의 맨발로 걷기 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들려드렸던 시들에 비하면 확실히 서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러나 위에서 보았던 세범구나 호수, 그러니까 이전 작품, 제가 이번 시간이 아닌 그 전 시간에 들려드렸던 세범 호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런 것들과 같이 노골적이지기는 않아요. 은근하면서도 충분히 서정적인 맛이 살아있고 게다가 오늘 운율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 없음에도 운율이 느껴지죠. 바로 앞서 보았던 산문시들이나 새로운 느낌의 시들에서는 분명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정서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보았던 시들과는 또 명백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시 외에 추가적인 시 하나를 더 소개하고 결론을 끝맺음으로써 이번 중등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 비판 및 대안 시리즈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